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좀 완화가 되었고, 우리 학원에서 아주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반갑고요. 자, 처음 푸는 분도 있습니다. 낯설어요. 아무튼 우리 방역 조치 잘 지켜가지고, 앞으로도 학원에서 그냥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동영상으로 잘 보셨죠? 동영상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잘 공부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이제 국토법,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자, 우리 PPT 자료는 다 강의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하여튼 이 용도지역이 우리 모든 공법상 규제 출발, 제일 중요한 제도다라고 그랬고요. 이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우리 이하에서도 계속 나오게 돼요. 계속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부터 하나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122페이지. 자,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가 종래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2문제, 그리고 재작년에는 3문제 나왔어요. 용도지구가 5년 동안 5문제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용도지구, 자, 의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구자부터면은 다 의미는 일부 토지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의 용도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그래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데요. 우리 용도지구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입니다. 용도지역을 보완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하고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높인다든지 경관, 안전, 경관은 경치죠. 경치나 안전 등을 추가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일부 토지의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일부 토지에 정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도 지구는 항상 용도 지역에 추가해서 정합니다. 추가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토지는 절대 없고요. 일단 베이스는 다 뭐냐? 용도 지역. 그래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용도 지역에 다 지정이 되고요. 거기에 일부 토지에 추가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도지역은 서로 정반대.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다 지정. 근데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주로 우리 용도지구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합니다. 이 건축을 제한한다라고 해서요. 건물의 높이라든지 구조 또는 외관. 자, 이런 개별적으로 건축 제한한다고 그래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제 용도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 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우리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강남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중심지역이 땅값이 제일 비싸요. 땅값이 비싼 만큼 건폐율, 용적률 제일 많이 줍니다. 우리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라고 그래요. 그럼 건폐율 90%다 이 말의 의미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90% 거의 꽉 채워갖고 짓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용적률은 1500% 줍니다. 용적률 1500. 그 용적률 1500% 의미는 뭐예요? 용적률 1500%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15배, 땅 면적의 15배가 될 때까지 건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지역 가보면은 이 대형 고층 빌딩들이 밀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층 빌딩들이 딱 밀집해갖고 건축되는 것이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게 건물이 밀집해갖고 건축되는 건 좋은데, 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화재가 발생해서 타다가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면은 옆에 건물로 다 옮겨붙는 거죠. 그래서 쌓아 옮겨붙어갖고, 일부 불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밀집 지역은 화재로부터 위험성이 큰 곳이니까 저희 중심상업 지역에 다시 건물 밀집 지역에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 이 방화지구가 또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가 있죠. 그럼 방화지구는 이름대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방화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 건물 건축할 때는 화재가 나도 옆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 이 내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 견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도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건축을 규제하죠. 또 우리 건물의 옥상에다가 광고판 같은 거, 이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하는데 재수없게 번개 맞아갖고 타다가 또 옆에 건물로 슝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작물은 아예 타지 않는 불연 재료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건물 건축할 때는 내화 구조, 공작물은 불연 재료, 이 추가적으로 이 구조 등을 제한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 요거를 추가적으로 도모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보면, 저희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된다 그래요, 얼굴. 그럼 우리 관광객들이 서울로 구경하러 왔다. 뭐 중국 관광객들, 우리 뭐라 불러요? 중국 관광객. 짱깨라고 부르면 안 되죠. 유커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일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에 구경하러 왔다. 저 뭐 구로동, 가리봉동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다 중심지역, 명동, 강남 이런 데 가서 구경하고 쇼핑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상업지역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이 건물 그지같이 지어놔갖고 그 도시의 이미지 다 베릴 수가 있죠. 건물 그냥 떼꾸기 질질 흐르고 가방 같은 것도 그냥 너덜너덜하고 그럼 이미지 베려요. 그래서 이 중심지역은 그 도시의 얼굴로서 건물도 좀 멋지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해갖고 시가지 경관지구. 이 경관지구라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 경관지구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좀 멋지게 건축하도록 건물의 외관을 추가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해라. 경관지구를 정해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게끔 건물 외관을 멋지게 건축해라. 이런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용도지구는 다른 거 규제 안 해요. 방화지구는 구조만, 경관지구는 외관.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듯이 하나의 토지의 방화지구도 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도 정할 수 있고 이 용도지구는 가장 큰 특징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2개 이상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죠. 용도지역은 생활권 개념,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저 주거생활에 밖에 아파트 졌다 거기서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생활권 개념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딱 한 개만 지정합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2개 이상을 중복 지정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122페이지에 그 밑에 의견부입니다. 자, 용도지구의 의의. 자, 그게 이제 재작년 30회 때는 단독 기출이죠. 자,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의 동그라미, 강화하거나 완화 동그라미.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을 규제해요. 건축 제한. 이 건축 제한을 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요. 그 옆에 그 보조단의 조그만 글씨, 그 용도지구의 특징에서 3번. 자, 이 용도지구에서는 제일 잘 물어봐요.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용도지구를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용도지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우리 용도지구의 종류. 자, 옆 페이지 가볼까요? 자, 바로 이번에 맨 위에 보시면,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그 지정에다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에 또는 결정. 그 용도지구의 지정을 뭐 한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땅에다가 용도지구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부터 해라. 그죠? 그래서 용도지구의 지정이 이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래서 이 지정권자는 이꼴 결정권자가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그러면 결정권자 누구였어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맨 앞에 써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요. 그럼 이런 용도지구가 일단 우리 법에서 이제 9개가 규정돼 있죠. 이 노란색으로 쓴 거.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지구. 요게 이제 딱 9개가 있어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법. 그래서 가장 쉽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다음 중 우리 국토법상의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자, 이 중에서 4개 주고요.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하나 딱 껴갖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투기과열지구 그것도 지구로 끝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택법에서 따로 지어하는 지구가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딱 9개. 경고, 방방, 보취, 개특법 9가지가 있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경관이라는 게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관지구가 지정되고요. 그다음 고도지구는 쭉 앞으로 하셔갖고 끝에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 그럼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최고 높이 뭐 예를 들어 갖고 40m 일률적으로 딱 정해주고요. 이런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일률적으로 싹 규제해요. 건물 최고 높이를 규제. 즉 높은 건물 못 짓게 하겠다. 그럼 일률적으로 높은 건물 못 짓게 제한하겠다. 이거 주로 어디겠어요? 공항 주변이죠. 공항. 우리 김포공항 같은 공항 주변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건물 높은 거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으면 사고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항 주변은 다 고도지구. 일률적으로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화재 예방. 그래서 건물 밀집점, 뭐 중심지라든지 또 우리 재래식 시장 같은데 이런 하나의 건물에 불났다 다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 이런데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죠. 풍수해. 풍수해는 태풍, 홍수 이런 풍수해라든지 산사태, 지반붕괴, 지진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 제한하겠다. 이때는 방제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지진, 몇 년 전에 경주, 포항 진도 4, 진도 5 이 지진 나니까 건물들 다 무너지죠. 그래서 내진 설계 같은 것들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 두 개는 같은 거다 그러면 안 돼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죠. 그다음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쭉 내려서 네 번째 줄. 그 문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합니다. 일정한 지역을 보호하자. 그래서 보호지구. 그럼 여기까지 용도지구들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고도지구는 높이자,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 보호지구는 일정한 지역을 보호. 뭐 어렵지가 않아요. 이름만 알면은 목적이야.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취락지구 한번 봅니다. 자, 취락지구는 일단 취락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취락이라는 게 뭐다? 마을이라고 그랬죠.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 보통 이제 부락이라고 하는데 법률 용어는 취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빌리지 그러죠. 빌리지. 뭐 스펠링 안 되니까 되세요. 그래서 마을인데 취락지구 한번 보면 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거기서 딱 끊습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게 한 지구다. 그럼 취락, 마을을 정비한다. 이 정비라는 말이 재개발이다 그러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지어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새로 놔주고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주고 주택도 고쳐주고 이런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지어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취락지구는 앞에 가는 점이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용도지역이 그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하면 주, 상, 공, 녹. 녹지지역은 다 도시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는 보전입니다. 그 다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얘들 묶어갖고 비도시적.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는 다 개발이 아니고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저 시골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을이 오래돼갖고 낙후가 됐어요. 그 마을 자체적으로 재개발하고 이런 사업성 자체가 없죠. 계속 방치가 되면은 유령마을 되는 거예요. 주민들 다 이탈해버리고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10년 내 소멸될 군지역들이 우리나라에 널려있죠. 맨 수도권만 개발되고요. 지방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령마을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겠다 해서 지원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다라고 하죠. 그럼 취락지구는 절대 무슨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거냐? 주거, 상업,
공업적. 주상 공업지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거상호 공업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면 되죠. 그래서 취락지구는 재개발 사업성이 없는 저 보전 목적의 용도적 개발이 금지된 곳에 취락을 정비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하셨고요.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개발진흥지구, 이름대로 가면 되고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도 주로 무슨 지역이냐? 비도시. 주로 비도시. 이 개발 못하는 비도시라도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얘가 일단 용도 지구 중에서는 이름이 좀 길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그거는 이제 공해공장 같은 거. 또 청소년 유해시설, 그건 술집이나 모텔,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그거다 그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제한에다가 또 하나 칩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특정한 시설, 특정한 건물의 입지는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 이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고요. 얘는 주로 통학로 주변이요. 우리 집에서 애들 학교 다니는 통학로 이런데 청소년 유해시설, 술집, 모텔 이런 거 못 짓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름대로 특정 용도의 건물만 못 짓게 제한. 그래서 이름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그다음 복합 용도 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수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니까 이름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거기다 그랬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에다 떠나요. 완화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다. 그러면 특정한 시설의 입지, 특정한 건물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자. 이게 복합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복합용도지구는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생활권이니까 이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 건물, 대표적으로 모텔 같은 거, 숙박시설 이런 거 일체 금지죠. 그래서 모텔 같은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일체 건축이 금지인데요. 이 숙박시설도 종류들이 다양해요. 일반 숙박시설, 이게 모텔 같은 거, 러브호텔 이런 것들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주거지역에서 일체 금지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짓는 건물 중에서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게 또 있죠. 이 주택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는 생활 숙박시설, 뭐 고시텔이라든지 아파트, 레지던스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 보증금 몇백 낼 돈도 없으니까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고 숙식을 해결하는 주택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거지역은 생활 숙박시설도 다 원칙은 금지해요. 그런데 이 주택을 대체하는 필요가 있으니까 이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서 생활 숙박시설 정도는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완화해서 주거지역이라도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좀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자 하는 것을 복합용도지구라고 하고요. 그럼 그 위에 거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얘들 뒤에 말이 비스무리하죠. 그거 싹 장난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에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합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합니다. 제한인지 완화인지고 살짝 장난치는 거니까 이름대로 가면 돼요.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제한이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복합용도지구는 완화해준다. 그 다음 그 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없어요. 그것도 있었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9가지인데 자, 이 중에서 5개 용도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돼요. 그 용도지역도 주거지역. 자, 법에서는 그냥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이 대통령령에서 전용주거 1종이죠.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6가지로 세분되듯이 용도지구 중에서 이 5개 용도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작게는 2개, 많게는 5개 쫙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니까 이게 그대로 재작년 30회 때 단독 기출이죠. 그래서 맨 밑에 볼까요? 용도지구의 세분. 자, 용도지구가 이제 세분이 돼요. 첫 번째 경관지구. 자, 이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자연, 시가지, 특화. 자, 이렇게 3가지로 세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 셋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일단 안 끌졌다 갖고 자, 시, 특.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일반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틀려. 일반 경관지구 이런 거 없죠. 특화 경관지구. 어떻게 보면 앞글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맨 밑에 봅니다. 그럼 경관지구, 자, 자연 경관지구.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 거듭했죠. 자연 경관을 보호한다. 그래서 산 주변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하겠다. 이게 경관지구.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의 남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남산. 그럼 서울 한복판에 남산 있죠. 그게 한 60년, 70년대까지 그 남산 중턱에 딱 뭐가 있었냐? 외인 전용 아파트, 외국인 전용 아파트라는 게 남산 중턱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미국 사람들 막 우러러보고 막 그랬죠. 요새는 하찮게 봐요? 요새 뭐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그 외국인 전용 아파트가 남산 중턱에 딱 있어갖고 남산의 경치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감한 대통령 YS가 철거해라.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갖고 다 폭파시켜갖고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산 주변이 싹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서 남산의 경치를 침해하는 건물 못 짓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 산 주변의 자연 경치를 보하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거듭이죠. 시가지의 경관을 보하자. 과거 중심상업지역 같은 중심지역, 이 그 도시의 얼굴이다 그랬으니까 이런 지역에 건물 멋지게 지어갖고 도시 경치를 좀 높이자. 그래서 중심지역의 시가지의 경관을 보한다라고 하고요. 건물 멋지게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수변의 동그라미 수변. 수변이라는 말은 물가입니다. 물가. 강가, 호숫가, 바닷가. 서울의 한강변, 리버사이드 뭐 그러죠.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물,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 이게 한마디로 문화재다. 그죠? 불국사 같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그다음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 경관지구 3개 읽어봤는데요.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보,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보,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호. 그거 뭐 어렵지가 않죠. 그 이름대로 그냥 똑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논점은 이거죠.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거기서 특별한 경관 2개 있네요. 수변하고 문화재. 수변과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하겠다 할 때는 특화 경관지구. 그다음 또 하나 2번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합니다. 자, 얘도 2개. 시가지하고 자연방제 2개가 있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럼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가지죠. 시가지.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 그 시자에 또 하나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그러면 시가지. 이 시가지에서도 재해가 발생하죠. 이거 몇 년 전에 부랴부랴 신설된 용도지구인데 이유는 저 서울, 강남. 서울의 제일 부자 동네 강남에서도 산사태 나는 거죠. 우면산 산사태 나갖고 그 아파트 덮쳐갖고는 몇 명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가지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니까 시설 개선, 옹벽이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 튼튼하게 쳐갖고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거고요. 그럼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가, 요거는 이제 태풍 피해, 하천가는 홍수 피해, 급경사지 주변은 산사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하죠.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지구도 읽어보면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런데 얘는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수단 갖고 장난치죠.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가지에서 아예 건물 못 짓게 할 수가 없죠.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시 맞춰주면 되죠. 시가지 할 때 시, 시설 개선할 때 시. 그 다음에 3번째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얘는 별표. 얘가 30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요 3개씩 세분되는 거 있죠. 경관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이게 비싸버려갖고 이거 갖고 장난쳐갖고 잘 물어보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3가지로 세분해갖고 정합니다.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첫 번째 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하여튼 얘가 이름 또 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하여튼 그냥 10글자나 돼요.
그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의 또 하나, 지역을 보하자. 그 지역에다 경주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돼요. 경주. 그럼 경주 지역 자체를 보하기 위해서 건축자가 하겠다. 이때는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고요. 그럼 얘하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위에 맨 위에 특화경관지구 요거하고 또 비슷해요. 그 특화경관지구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수변 옆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죠. 건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하겠다. 건물. 그런데 다시 와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다.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하겠다. 이때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이게 또 25회 때 기준. 그래서 건물인지 지역인지 또 그거 싹 장난쳐갖고 물어보니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자. 그 이름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요. 근데 논점은 중요한 시설물이 뭐냐? 그게 논점이죠. 중요한 시설물. 자, 여기 그 앞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123페이지에 그 용도지구의 종류에서 그 5번째 칸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거기다 갖다 써놨죠. 그 중요시설물 가로에 보면 항만 동그라미, 공항 동그라미, 공용 동그라미.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관청, 청사, 정보종합청사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교정시설, 교정 동그라미. 교정시설이 뭐예요? 교정시설, 교도소 한번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교정시설.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 동그라미, 군사시설. 그래서 5개를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5개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이 5가지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재정령 간평사 기출이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거기서 4개 주고 학교시설 하나 껴갖고 또 틀리게. 그래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학교시설 보호지구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학교시설 여기는 빠졌어요. 이제 학교는 중요한 시설물이 아니죠. 자, 다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보호지구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밑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겠다. 그거 뭐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3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합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 그 취락지구도 별표 치세요. 취락을 정비한다 하는데 이 취락지구가 또 잘 물어봐요. 그럼 취락지구는 2개, 자연, 집단 2개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을 정비.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의 취락을 정비하겠다. 이게 자연 취락지구. 거기 저 시골 같은데 주민들 유입돼갖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 취락. 그래서 자연 취락을 정비한다. 거기 자연 취락지구. 녹지와 비도시적. 그럼 절대 이 자연 취락지구는 무슨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적. 주상공업 지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녹지와 비도시, 자연 취락을 정비합니다.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한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면은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 제일 세게 규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땅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다. 땅이 아니고 뭐 된다고요? 똥 된다. 그래서 가장 센 건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원래 존재하고 있던 마을이죠. 그 마을만큼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집단 취락지구 지정에서 국가가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유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서 규제만 세게 하면은 주민들 반발이 세지죠. 당근책으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 아까 졌다면은 개집.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얘는 용도지구 물어보면은 그냥 맨날 나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된다. 개자식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개자식이 아니고 개집입니다. 개집. 개발 제한 구역이 집단 취락지구. 그 다음 또 하나 5번에 개발진흥지구. 자, 얘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지구인데요. 자, 무슨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세분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 뭐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으면서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자.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유통물류기능 짬을죠. 공업과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공업,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자, 그게 우리 작년 공법 1번 문제였죠. 그래서 공업,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는 한 문제 맞히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저번 시간에도 들어본 거 있죠? 요거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돼요. 주민이 도시공관리계획 직접 입안할 수는 없죠. 입안을 제한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기, 지, 구.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지구. 그런데 용도지구 이거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딱 요것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것만 지정해달라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31회 때 30회 두 번이나 연속 기출이니까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는 좀 보고요. 그다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자연환경 보전적,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데 자연환경 보전적은 일체 개발 못해요. 그런데 관광지로 국립공원 같은 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국립공원 같은 것은 관광지로 좀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얘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복합으로 개발하니까 복합개발진흥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밑에 거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거다 그렇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니까 이름이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럼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야구장 같은 거 짓기 위해서 개발하죠. 그럼 야구장, 체육기능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래서 문화기능, 체육기능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할 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많아요. 주산, 관복, 특 5가지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따로 5개요. 경관지구는 자시, 특,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보호지구는 역중생,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 그래서 1, 2, 3, 4, 5 그대로 재정용 기출이죠. 용도지구의 세분. 어떻게 보면 용도지구의 종류하고 세분은 이름 알고 있느냐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용도지구는 좀 쭉 읽어봤는데 목적이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름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이름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26페이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에서 땅에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효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합니다.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 주는데요. 건물의 외관 같은 거 이걸 뭐 서울이든 인천이든 부산이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그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정되면 효과, 건축을 규제하는데 이 용도지구별로 건축 제한, 이 건축에 관한 제한은 지자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한다.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규범을 조례라고 그러죠. 그 지자체에서만 효과를 갖는 법규범을 우리가 조례다라고 하고요. 이 조례 이름을 도시군계획조례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조례.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조례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갖고 만드는 자치규범인데요. 저 우리가 용도지구, 뭐 용도구역 이거 무슨 법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법 배운다 그러죠. 공법이 아니고 자, 127페이지고 맨 위에 그 페이지 옆에 보면 항상 무슨 법 공부하고 있는지 거기 다 써있죠. 자, 1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국토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법에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이 국토법의 위임에 따라서 만드는 조례는 이름을 도시군계획
조례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조례. 그걸 저 건축법이라는 것도 배우죠.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해라. 건축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조례는 이름을 건축조례.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면 주택조례. 이런 식으로 이 조례는 이름만 봐도 무슨 법의 내용인지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까 조례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보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뭘로 정하는지는 알아야 실무 나와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조례를 찾아볼 거죠. 그래서 뭘로 정하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축제한한다. 이 건축제한이라는 효과는 언제부터 가해지겠어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용도지구에 건축제한을 하는데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한다. 이게 원칙이 되죠. 자, 그래서 126페이지고 중간 보세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자, 원칙. 용도지구에서 건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 건물부터 제한까지 싹 가로 묶어갖고 그럼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 건축제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이라고 그래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광시군. 자, 이제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죠? 특광시군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해라. 조례. 그 조례 이름을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하죠. 그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봐도 돼요? 뭐 물어보기가 겁나요. 그럼 저번 주에 용도지역도 지정이 되면 효과 행위제한하죠. 세 가지. 그 중에서 건축제한부터 한다고 그랬죠.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해라. 용도지역도 건축을 제한하는데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뭘로 정할까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 용도지역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똑같은 용도지역은 똑같은 생활권이니까 건축제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국토법 시행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거,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거 일률적으로 싹 규정을 하고요. 그런데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1번 경관지구, 그 첫 번째 거, 그거 한 번만 보죠.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기획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도시군 계획 조례, 밑줄.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거기까지. 그럼 경관지구에서는 뭐가 정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가 없대요? 조례.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럼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을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조례. 조례가 정하는 거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건축 제한을 조례로 원칙대로 정합니다. 또 밑에 맨 밑으로 하셔갖고 니은바. 경관지구에서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제한의 조경. 그 용도지역은 건폐율, 용적률만 꼴랑 제한하는데 경관지구는 도제한하죠. 높이, 뭐 최대 너비, 색채, 조경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다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추가적인 건축 제한에 관해서도 그 바로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 밑줄 조례로 정한다. 그럼 결론,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물의 높이나 너비나 색채, 조경 이런 건축 제한을 다 뭘로 정해라? 조례로.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그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알아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도지구는 뭐 그 정도 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31페이지에 그 밑에 기출문제 그 두 개 실어놨는데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 눈길도 주지 마시고 다음에 때가 되면 풀어볼 거예요. 1, 2월 달에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죠? 1, 2월 달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름들 이거 소개하는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1, 2월 달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3, 4월 달 되면은 좀 업그레이드 되죠. 3, 4월 달 되면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두 과정을 했으니까 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 4월 달부터는 심화라고 그래요. 심화. 그래서 3, 4월 달 가면은 우리 1, 2월 달에 배웠던 거에 거의 2배가 돼요.
2배까지 뭐 놀래지도 않아. 뭐 처음이니까 뭐 충격도 안 먹어요. 어차피 공법은 처음에 들을 때 다 충격의 연속이에요. 문화적 충격. 그래서 3, 4월 달 가면 1, 2월 달에 한 거에 한 1.5배. 또 예외라든지 좀 더 들어가고 추가해서 공부하고요. 1, 2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1년 농사 짓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132페이지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 구역 한번 보죠.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 요것도 의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용도 구역. 이 구역자가 붙으면은 역시 일부 토지요. 일부 토지의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용도 구역에서 용도란 용도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뭐 시가제, 무질서, 확산 방지 같은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2번에다가 따로 썼죠. 그 말은 지역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용도 구역이 2번에 개, 도, 시, 수 요 4개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용도 구역도 뭐라고 그랬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도 6번에다 따로 빼놨지만 다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은 천만다행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개도, 시, 수, 입. 얘도 한 10개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치는 거죠. 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충격이 큰데 용도 구역까지도 10개 됐다. 그거 그냥 집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히 얘는 5개가 있고요. 다 독자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지정합니다. 독자적인 거고요. 그 용도 구역은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아예 따로 정해버립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을 용도 구역. 그래서 개도, 지수, 입. 일단 용도 구역은 역시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름부터.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고 행위 제한 따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뭘로 정하는지. 그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용도 구역 그 중간에 의부터 한번 보죠. 자, 용도 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한, 거기다 있죠. 아예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종의 도모, 토종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뭐 등등등. 그쪽에 열거해 놓은 게 다 독자적인 겁니다. 이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정하고요. 그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한다. 그러면 행위 제한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를 봐야 돼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것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딱 지정이 되면 3가지 제한하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딱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게 용도 지역.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합니다. 첫 번째, 2번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첫 번째 용도 구역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얘가 제일 유명하죠. 이거 영어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의부터 한번 보면, 국토부 장관 있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자에다 떠넘칩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갖고 보안상, 보자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정할 수가 있대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고요. 목적은 동그라미 친 거 2개, 무, 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에 그리고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무, 보. 자, 2가지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갖고, 그런데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이 개발되었고 살기 좋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죠. 인구와 산업이 계속 도시적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도시는 그냥 냅두면 자꾸 아파트 지고 택지 개발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계속 신도시 개발되면서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큰 도시가 뻗어나가면서 옆에 작은 도시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잠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성 같은 거 다 침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거,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딱 둘러쳐버립니다. 이게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원에서 일체 개발을 금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성장해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도시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그래서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딱 정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이건 어디겠어요? 휴전선. 왜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죠? 언제든지 미친놈이 밀고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전선 부근에 인구 100만 큰 도시가 있다. 전쟁하는데 볼모가 되죠.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전선 부근, 연천군 뭐 이런 데는 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도시가 너무 커지는 것을 다 규제하죠.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가로 2번. 저는 개발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권자, 목적은 국토법에서 규정하되 행위 제한 등은 국토법이 아니고 따로 다른 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 법률이 가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다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 공법에서 나오는 법들은 다 이름이 그냥 만만치가 않죠. 자, 첫 번째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길어갖고 맨 앞에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자 동그라미, 특별조치법 할 때 특자 동그라미, 법자 동그라미. 그래서 줄여갖고 이하에서는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개특법. 그래서 개특법인데, 자, 이 개특법이 몇 년 전까지는 공법에서 다 공부했던 법률이에요. 국토법 끝난 다음에 개특법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법에 6개만 배운다고 그랬죠. 종래에는 9개 법률을 공부했어요. 개특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3개가 더 추가되었고 총 9개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웠죠. 근데 너무 내용 많다, 막 데모를 하도 해내갖고 그 3개 법률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싹 빠져나가고 또 데모 막 해요. 그거 이제 6개에서 4개로 줄지도 몰라. 하여튼 데모를 많이 해야 돼, 데모를. 그래서 지금 3개 법률이 빠져갖고 지금 6개 법률만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죠. 너무 할 게 없어, 이제. 6개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9개 법이니까 막 3달 과정으로 했어요. 지금은 2달 과정으로 하죠. 옛날에는 3달 과정으로. 한 12주를 해야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특법도 다 공부했는데 이제는 안 배우니까 그냥 이름 정도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따로 무슨 법에서 정한다? 개특법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얘는 별명이 섭섭이라고 그래요. 섭섭이. 시험 볼 때까지도 이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귀신같이 아는데요. 두 번째 거, 도시자연공원구역. 하여튼 이름 시험 볼 때까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갖고 도시공원자연구역.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첫 번째 나왔으니까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두 번째 용도구역이고요. 자, 의원 보면 또 하나 1번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거기다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정할 수가 있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는 또 국토부 장관은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 X. 국장은 절대 안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목적은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 산재 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하고 바꿔서 몇 번 기출입니다. 그래서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이거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럼 식생이 양호하다. 식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식생. 식생이 식물하고 생태계죠. 좋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산.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이라도 이제 산들이 있어요. 산들 많이 있는데 식생이 양호. 나무 그냥 곱고 울창한 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갖고 막 피톤치드가 뿜뿜. 좋은 산. 그리고 이런 고든 나무 이런 데 가서 아줌마들 뭐 한다 그랬어요? 등치기 하는 거예요. 등치기 해갖고 좋은 나무 다 죽여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나무도 좋고 약수도 깨끗하고 이런 좋은 산이 있어요. 좋은 산. 그러면 이런 좋은 산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산 개발 못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얘는 개발 제한 구역처럼 크게 지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수도권의 도시들은 다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대규모로 지정하는데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그냥 산 하나 놓고 비교적 소규모로 지정하니까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알아서 관할구역의 좋은 산 개발 못하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용마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어린이대공원 옆에. 그 용마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거 누가 지정했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이 그냥 알아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밑으로 하셔서 바로 2번 행위제한.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몇 점?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권자하고 목적만 국토법에서 규정, 행위제한 등은 국토법이 아니고 따로 다른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 법의 이름이 그 가로에 나오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도시공원법이라고 불러요. 역시 우리 시험법에 포함되는 거 아니니까 이름 정도 도시공원법에서 행위제한은 다 따로 정합니다. 일단 2개 정도 하고요. 좀 쉬었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이어서 보겠습니다.